로보캅 1편의 리뷰를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이곳은 디트로이트. 업계 포상일지 모르지만 누님들에게도 뚝 까먹고 돈을 뜯기는 범죄 도시, 그리고 총기 매장을 약탈하는 시민들. 드디어 경찰이 출동합니다만 바로 처참히 당하는데요. 끄떡없는 우리의 로봇 경찰 머피. 여전히 정교한 에임 핵을 자랑합니다. 이 도시는 마약에 찌들어 있고 판매처를 불지 않으면 맥주병이 따일 것이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저항이 완강합니다. 마약 조직의 두목 케인. 1편에 이어 디트로이트는 더 망해가고 OCP가 경찰국을 운영하게 됐지만 파업에 돌입하려는 상태. 머피는 마약 제조 현장을 덮칩니다. 두목 케인 발견. 노룩샷. 보스는 도망갔네요. 그때 꼬마 조직원 발견. 인간 시절의 아들이 떠오릅니다. 악당이 인질극을 벌이는데 무기를 버리는 척하지만 머피는 핵쟁이였죠. 각샷으로 해결합니다. 꼬마 악당을 보고 집이 생각난 머피는 부인과 아들을 찾아갑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 하지만 회사 측에 신고가 들어와 난처해졌습니다. 부인이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힝. 결국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냉정한 작별을 고하는 머피. OCP는 디트로이트시에 거액의 부채를 지게 만들었고 갚지 못하면 시 자체가 한 기업에 넘어갈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군요. 그와 별개로 차세대 로보캅 개발도 진행 중인 OCP. 바로 로보캅2. 죄송합니다. 실패. 또다시 실망하는 회장. 머피 때와 조건은 비슷한데 왜 때문에 실패하는 걸까요? 심리분석 담당자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역시 또 인생은 타이밍. 인형의 집에서 탈출한 랄프 아저씨는 경찰이 됐지만 마약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머피. 꼬마 추적 중에 내부 정보를 팔아먹는 더피 경관을 발견합니다. 꼰대력을 뽐내는 로보캅. 더피를 잡아 혼쭐을 내주곤 케인 일당의 본거지로 출동합니다. 잠금 장치를 해킹하는 로보캅. 하지만 함정에 당하고 맙니다. 아니 이걸 몰랐다고? 아무튼 진입하는 머피. 묵묵히 수색합니다. 드디어 마주하게 된 케인. 그때 손절을 당하고 마는데요. 둠칫둠칫 후에 깡.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는 케인 패거리. 그들은 본보기를 보여주듯 머피를 내던지고 떠납니다.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동료들은 걱정이 가득하지만 정작 본사에서는 수리비가 비싸다며 나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밀고자 더피 경관은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심리학자 팍스는 신형 로보캅의 대상을 강력 범죄자 중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선 우려했지만 회장은 이미 오케이한 상황.
결국 OCP 내부에서 머피를 수거해 갑니다. 잘못하면 고물상에 팔릴 위기네요. 뭔가 요상한 일을 꾸미는 팍스. 그리고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다시 가동된 머피. 아니, 이건 그냥 로보캅이 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냥 걸어다니는 방패 수준. 확실히 이상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도저도 아닌 꼰대 로봇. 바른 생활 사나이 모드까지. 하지만 길방충은 못 참죠. 수백 가지 행동 수칙을 정해놓은 탓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전기 충격이면 리셋될지 모른다고 하자 차라리 죽을지언정 전기 충격을 택하는 머피의 자아. 행동 강령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케인에게 출동하는 경찰들. 노룩샷, 핵쟁이. 도망치는 케인에게 고라니를 당하지만 끈질기게 추격하는 머피. 하지만 아니, 거긴 결국 몸을 던져 케인 검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큰 부상을 입은 케인은 포켓몬도 아닌데 너로 정해지게 되었죠. 미친 심리학자에 의해 강제로 수술당하게 된 케인. 시장은 최후의 방법으로 모금을 합니다만 10,000,000도 못 채운 상황. 그때 케인 조직 잔당들이 손을 뻗칩니다. 로봇이 된 케인은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마약에 반응하는 진성 중독자. 그에게 어떤 퀘스트를 부여합니다. 시장은 결국 마약 조직과 접선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5,000,000,000를 제공한다는데 그 대가는 마약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테니 뒤를 봐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거대 로봇. 게틀링이 기본 탑재된 엄청난 화력의 로보캅2였습니다. 시장을 제거하는 미션이었는데요. 썩소를 날리는 케인. 옛 동료도 가차 없습니다. 정작 시장은 탈출하게 되고 뒤늦게 머피가 도착했습니다. 죽어가는 꼬마에게 로봇 버전 케인의 존재를 듣게 됩니다. 정치인답게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군요. OCP의 새로 지은 건물 행사 날입니다. 전작에 이어 그들은 도시를 갈아엎을 계획. 사기업이 지역을 장악하는 것, 아마도 이 영화의 주된 메시지일 겁니다. 범죄는 커져만 간다며 만들어낸 로보캅2. 시장을 죽일 뻔했던 그 로봇이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려는 그때 그 약을 유통시킨 장본인이 로보캅2 자체였고 마약을 갈구합니다. 중독자의 멘탈은 원격 조종도 먹히지 않고 머피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구형 경찰 로봇과 신형 범죄자 로봇의 대결. 엘리베이터 추락 전법을 사용하지만 기동성이 뛰어난 로보캅2. 역시 신형이라 그런지 모든 면에서 월등한데요. 말은 못합니다.
보이스웨어라도 넣어주지. 눈뽕, 아다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 계속되는 전투. 로보캅을 추적 중인데요. 머피는 마약을 챙기러 왔습니다. 그때 어딘가로 달려가는 루이스, OCP의 장갑차를 탈취합니다. 역시 시간여행자의 아내군요. 그리고 케인에게 돌진. 하지만 끄떡도 없었군요. 장하구나 내 새끼. 로보캅 발견. 하지만 어그로를 끄는 건 그 물건 마약. 에잇! 세계 최초 약쟁이 로봇입니다. 그리고 다가가는 머피. 숨막히는 격투가 벌어지고 케인의 신체를 적출합니다. 강력하지만 말 못하는 로봇. 케인 사망. 사태 수습이 급해진 OCP 간부들. 희생양이 필요한데요. 너로 정했다. 그래, 그리고 너도 끝났단다. 결국 미꾸라지 같은 기업 간부들만 또 살아남았습니다. 1990년작 로보캅 2입니다. 터미네이터 2, 백투더퓨처 2와 더불어 침 튀는 걸 조심해야 되는 영화죠. 로봇의 인간 자아에 대한 깊은 고찰이 주된 테마였던 1편과는 달리 오락적인 요소가 많이 추가된 속편이었습니다. 에일리언이나 터미네이터 시리즈와 같이 찐하고 임팩트 있는 1편, 거기에 여러모로 풍성해진 재미의 2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인공 피터 웰러와 낸시 알렌은 2편의 액션 위주 시나리오에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1편에는 자아에 대한 고찰이나 사기업의 지역장악 등 사회 풍자적인 메시지가 강했죠.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2편 후반부의 대결신에서 눈호강을 하게 됩니다. 퀄리티 높은 스톱모션 연출과 액션씬들이 시나리오의 무게감 대신에 택한 연출 방향이라고 하네요. 1편의 대성공을 거둔 폴 버호벤 감독이 맡았다면 그대로 계승해 나갔을 수 있지만 감독은 그때 또 다른 명작 토탈 리콜을 제작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실제로 2013년에 디트로이트시는 파산을 선언했다고 하죠. 87년 1편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이 로보캅 슈트 제작에 쓰였습니다. 크고 무거워서 로봇 마임까지 배웠던 피터 웰러가 엄청 고생했는데 90년에 2편에서는 슈트 재질이 유리섬유로 바뀌고 상당히 연기하기 편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마약 중독 경찰로 나온 배우는 분노의 인형들에서 랄프 아저씨였고 루이스 역할의 낸시 알렌은 필라델피아 특명의 여주인공이었죠. 많은 분들이 속편에 아쉬움을 표하는 로보캅 시리즈, 심지어 날아다니는 로보캅 3편은 망작 취급을 받는데요. 그 후에도 TV 시리즈와 리부트 등 많은 작품을 내놓았지만 최근에 2편과 나머지 속편을 싹 무시하고 1편의 정통 후속작을 준비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터미네이터와 다크페이트와 비슷한 흐름인데 어찌됐건 각 잡고 만드는 후속편이라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게임 모탈 컴뱃에서 로보캅이 등장해 대전 격투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액션씬 연출이 정말 멋진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 광고가 더 뇌리에 박혀있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공포영화입니다. 안녕!